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켜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고 힘들게 지내오던 최근 한 달이었는데요. 마음 굳건히 다잡아보면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정신이 없고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 그리 많이 횡설수설할 수도 있겠지만 여동생 1인 마냥 정성 들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과부가 되었어요. 한자 말 그대로 남편이 죽고서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된 것이죠. 아주 어릴 적에 남편을 여윈 청산과부는 아니고요. 다행히 제 나이는 올해 44이랍니다. 남편하고는 27에 결혼을 해서 17년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다 보니 결혼하기 전처럼 매일이 설레고 좋은 점만 있는 건 분명 아니었답니다. 남편이랑은 치고받고 싸우지만 않았을 뿐 늘상 전쟁을 치르는 듯이 살았었고요. 저는 워낙 빠릿빠릿 성격이 급한 편인데 남편은 세우라 내워라 서두르지 않고 사는 성격이었는지라 정반대의 서로가 늘상 부딪히는 편이었어요. 주로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것은 저였고 성격대로 사는 것뿐이었던 남편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며 그러지 말라 사는 것 또한 바로 저였습니다. 같이 부부로 살면서 저희가 딸 자식만 둘을 뒀는데 애들을 처음 낳았을 때도 걱정을 하기는 했으나 점점 더 애들 머리가 크고 나서부턴 돈 들어갈 게 정말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애들 친구들이랑 놀게 해주느라고 엄마들 사이에 껴서 사람도 사귀어야 했고 여기저기 남들이 키우는 것만큼 키워보겠다고 애한테 좋다는 곳들은 여행이든 현장학습이든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같이 다 돈이 필요했고요. 그 돈은 늘상 남편에게서 찾았었네요. 저 또한 막내가 7살이 될 때까지는 남편이랑 함께 맞벌이로 살면서 돈을 벌어왔는지라 회사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서 주부가 된 후로는 뭐가 그리 답답했었는지 남편에게 돈을 더 벌어오라고 제때 승진을 해서 아이들을 좀 보란듯이 당당히 키워보자며 늘 보챘답니다. 그런 저의 말에는 씁쓸하게 웃어 보이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고 웃던 제 남편이었죠. 남편의 그 표정을 보면 답답하다고 또 짜증을 내거나 구박을 하며 같은 레파토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말이죠. 참 좋은 게 없어 보이는 사이이긴 해도 저희는 부부였습니다. 같이 피를 나눈 자식을 둘이나 가지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결국 내 남편은 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워도 늘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출근하러 나가는 뒷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 안아주기도 하던 저였습니다. 남편한테 부담이 될까 싶어서 저한테는 돈 한 푼을 쓰지도 않은 채 아껴 쓰기도 했고 이 글 한 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를 많이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가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운 후에도 잠들기 전에는 같은 침대 위에서 늘 미안하다 고맙다 하면서 꼭 안아주던 우리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원인은 교통사고였고요. 마지막 인사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 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순간에 멀쩡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거의 며칠을 멍만 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친정 식구들이 저를 도와 제 딸들을 대신 돌봐주고 식사도 챙겨주며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저희 언니가 아예 애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재우며 학교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정신 차리고 빨리 애들 생각을 하라며 다그치는 바람에 겨우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온전히 아이들의 엄마로 돌아온 것 같아요. 남편 사고 보상금에 보험금, 그리고 사망 후 퇴직금까지 들어온 돈은 꽤 되었지만 아이들 시집까지 보내는 데에 쓸 돈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저 스스로 빨리 돈을 벌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 실업률도 높다고 하더니 저 같은 아줌마는 어디 이력서 한 장도 제대로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경력 단절이 너무 오래되어 제대로 된 사무직에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진작에 사무자리는 포기를 한 채 또 열심히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식당 알바라도 해보겠다며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러다 겨우 운이 좋게 파트타임 일자리 하나를 구해서는
저녁에만 몇 시간 일을 하며 푼돈이라도 벌기 시작했고요. 아직 월급도 받지 않았을 만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짜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변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정신이 요즘 들어 확 깨곤 하네요. 뭐에 쫓기듯이 일을 하러 가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의 안부 전화를 받으면서 보통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런 저한테 시누이가 망치로 머리를 때리듯 번쩍 정신이 살아나게 해주더라고요. 뻔뻔한 막말을 쏟아내면서 말이죠. 저희 시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남편은 아주 쏙 빼닮은 남편의 누나입니다. 단 성격은 아주 정반대였죠. 약간 저랑 비슷하고 성격이 급한 편이고 성질도 자주 부리는 편인데 그 화를 저한테도 참 쉽사리 내더라고요. 저는 윗사람이라고 형님을 좀 배려하고 존중하려 하는 편이었다면 형님은 전혀 그런 기미가 없으셨어요. 오히려 아랫사람이라고 절 참 함부로 대하는 분이셨답니다. 결혼하고서 신혼집을 들어가니 자기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식구나 가족들이 저희 집으로 왔을 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여분의 방을 만들어 두라면서요. 뭐하러 내 집에 와서 하룻밤까지 자려고 하나 싶어 의아하더군요. 다 같이 서울에 사는 마당에 집까지 가는 거리가 귀찮아서 저러는 건가 싶어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형님을 겪어보고 난 후에야 알 수 있었어요. 형님이 저희 집에 자기 방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던 이유는 정작 자신 때문이 아닌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 당시 이미 저와 같은 과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쥐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고 그래서 혼자 살고 계셨죠. 집은 다 같이 서울에 있었고요. 그런데 형님은 허구한 날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저희 두 아이들의 생일날에도 축하를 해주라면서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집으로 갈 때에는 어머님을 데려가질 않더라고요. 그냥 어머님께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엄마 방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하룻밤 묵고 가게 하려는 말을 서슴찮게 했어요. 그냥 명령하듯 그 말을 뱉어냈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거절하지 못한 채 아, 어머님 하루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라고 하면서 형님 말에 마지못해 수긍을 하는 척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또 눈치 없이 그런 저의 말에 응답을 하며 알겠다고 누울 자리를 깔으셨고요. 그런 식의 예기치 못했던 어머님의 하룻밤 묵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다 형님이 옆에서 명령하듯 제안을 하신 바람에 어머님이 주무시고 가셨고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면서부터는 형님에 의해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는 일이 더욱 잦아졌어요. 형님은 이제 주부니까 일도 없고 심심할 것 같아서 엄마도 며느리랑 같이 있으면 적적해 하지 않으실 거고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툭 던지듯 데려오셨고 그렇게 찾아와서는 자신도 덩달아 저에게서 대접을 받곤 하셨답니다. 참 어울리기 싫은 존재였는데 자꾸만 집에 시어머니랑 같이 찾아와서는 참 시덥지 않은 소리들을 자주 하셨죠. 이를테면 이렇게 자주 보고 살 거면 그냥 차라리 시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게 어떠냐 하면서 합가히 대서 떠본다거나 시어머니랑 살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 나열을 하면서 합가를 그냥 하라고 시리시리 웃으며 보채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혼자 잘 살고 계시는데 뭐하러 같이 살면서 불편해해야 하겠어요? 라고 하며 거절 비슷한 뉘앙스라도 풍기면 형님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매정한 면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절 마치 세상에서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며느리 마냥 취급을 하셨답니다. 제가 원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었고 함부로 합가 얘기를 꺼내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들이었는데 형님의 입에서는 그런 말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실 분도 아니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 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바라는 것 하나 없었던 형님이셨는데 제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뵌 형님은 제게 더욱 가혹하게 구셨답니다. 애초에 기대할 것이 없어서 실망한 것도 없었지만 진짜 형님은 사람 됨됨이부터 글러먹었더라고요. 남편이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던 날 마지막 순간을 보지도 못한 채 떠난 거라서 저는 울음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꾸 현시부정을 하면서 속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라 제대로 된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저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한테 넌 울지도 않니? 억지로라도 좀 울어봐. 네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너보다 더 운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혼을 내셨어요. 울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의 부인이 제게 화를 내신 겁니다. 그 바람에 우리 큰딸은 그간에도 늘상 저를 괴롭히더니만 아빠 죽은 날에도 우리 엄마를 괴롭히려 하냐면서 엉엉 울며 지 고모한테 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은 제 딸과 신우이의 이 어처구니 없는 말싸움 때문에 오만 조문객들의 눈초리를 받았고요. 저는 저대로 형님이 뭐라 짓거리던 딸이 뭐라고 울부짖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멍만 때리고 있었어요. 나중에야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신우이 한 말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벼르고 또 곱씹으며 신우이를 원망하고 있었는데요. 어째 한 번을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제 아이들을 챙겨주려 하거나 제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더니만 제가 정신 차리고서 일자리를 구하겠다며 여기저기 발품 팔고 다니고 있던 그 힘든 시기에 신우이한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처음으로 온 연락이었죠. 웬일로 연락을 했나 싶었습니다. 저 힘들 때 도움 한 번 안 주려고 하던 매정한 여자였는데 남편까지 죽은 마당에 나랑 뭐 볼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한 건가 싶었어요. 설마 내 남편 죽고 나서 받은 사망보험금 뭐 그런 걸 달라고 하는 막장극을 펼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이 여보세요? 라고 하는 제 목소리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들어보니 엄청 살만한가 보네. 우리 지금 니네 집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더니만 진짜로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를 데리고서 말입니다. 못 올 것은 아니지만 너무 당당히 들어와서는 과부된 제 손에 밥을 얻어먹겠다고 밥을 차려달라 하는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너무 역겨웠어요. 그것도 모자라 신우이는 또다시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두고 가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오랜만에 여기서 자고 가. 엄마 집이나 다름없는데 뭐. 라고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래, 니만 슬프냐? 나도 내 아들 잃고서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우리라도 같이 지내면서 이 슬픔을 이겨내야지. 라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님도 아들 잃고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제 집에서 저의 허락은 제대로 받을 생각도 하지 않으신 채 아주 당당히 구셨죠. 이게 절대로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누이는 너무나 당연하게 시어머니를 제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제 집을 찾아오려 했고 또 너무 당연하게 시어머니를 묻게 하면서 편히 지내게 만들려고 했죠. 저로서는 참 환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는 남편으로 인해 엮인 가족임은 분명했지만 남편을 잃은 마당에까지 굳이 가까이 하며 살갑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요. 자꾸 보면 남편이 생각나 저로서는 힘들기 마찬가지였고 또 돈 벌어보겠다고 식당 알바까지 하러 나가는 마당에 시어머니랑 형님이 무턱대고 찾아와 잠까지 자려 하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큰딸도 장례식장에서 지 고모랑 싸우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고모를 안 보고 싶어 하는 와중이었는데 너무 뻔뻔하게 찾아와 제 딸내미 얼굴도 본체만치 하면서 불편함을 야기하는 형님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불청객과 다름이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가족을 잃어 슬픈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뭔가 단단히 이상했어요. 절 기분 나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났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제가 알바 끝나고 한밤중에 집을 가려고 하니 핸드폰에 문자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런지 요새 좀 기력이 허해 보이시네. 뭐 닭게탕 같은 거라도 하나 좀 진하게 끓여드려. 내일 오전에 데리고 집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라고 말입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일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젊은 나이에 남편 잃은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다하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시어머니 대접을 해드리면서 시누이한테서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나 싶어 말입니다. 남편 죽었다고 내 새끼들한테 따뜻한 포옹 한 번을 해준 적 있나?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서 보탬이 되어주기를 했나?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챙겨준 것도 없으면서 받기만 하려는 형님과 시어머니가 참 야속하기만 했죠.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힘이 쫙 풀리면서 결국 신우이의 문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기만 하고 답을 안 했는데 다음날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신우이는 참 부지런하게도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좀 달랐어요. 집안에 들어오는데 그 뒤로 짐가방을 둘이서 하나씩 들고 들어오더니 신우이는 다시 집을 나가서는 더 큰 캐리어 가방 하나를 또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글쎄, 아, 짐이 좀 많지? 아니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견우와 직녀마냥 보고 있지 말고 같이 살아 둘이서. 엄마도 일찍 과부되고 혼자 오래 살아봤으니 며느리 사정 잘할 거고 너는 이제 막 남편 잃었으니 정신없을 텐데 우리 엄마라도 옆에 끼고서 남편 대하듯이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짐을 싸들고 들어와서는 한다는 말이 시어머니를 남편 대하듯이 살라고 말입니다. 남편 대하듯이 살다 보면 제가 제 남편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게 어떻게 과부가 된 저를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인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근데 신우이는 표정이 굳어진 저를 보면서 기분이 언짢다며 말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했던 것들을 다 우리 엄마한테 하면서 살라고. 내 말 알아들어? 그렇게 살면 남편도 금방 잊혀질 거야. 너 어차피 사망보험금 받았을 텐데 설마 그 돈으로 너 혼자 네 새끼들 키우면서 쓸 건 아니었지? 우리 엄마는 그럼 무슨 죄야? 혼자 저렇게 며느리 밥도 못 얻어먹어보면서 늙어 죽으라 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무슨 개차반 비슷한 걸로 보도 째려보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럴 일 없습니다. 짐 도로 가지고 나가셔야겠어요. 이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 계획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신우이에 이어서 시어머니까지 기겁을 하며 저를 째려보는데 시어머니는 급기야 내 아들 집에 내가 살겠다는데 왜? 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옆에서 신우이는 같이 열을 올리면서 짐가방을 보란듯이 풀려고 했고요. 그제서야 저도 확 심장이 쪼그라들면서 이것들을 당장 내 집에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 바로 두 여자들이 들고 온 짐가방부터 제 손에 챙겼습니다. 신우이는 짐을 풀려고 하는데 저는 짐을 끄집어 던져내겠다고 아주 미친년 마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짐가방을 뺏어 들었고요. 가장 큰 캐리어 가방 하나는 제가 힘으로 밀어 내쳤다가 복도 밖에서 계단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바람에 우당탕탕 대면서 아래층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연로하신 시어머니는 그 가방 속 소지품들이 다 아깝다면서 그걸 또 집어들겠다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셨고요. 옆에서 신우이는 집에서 죽지고 있어야지 왜 나가?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붙잡겠다고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나가는 신우이의 뒤통수에다가 마지막 남아있던 짐가방 하나를 마저 집어들고선 던져버렸습니다. 들고 온 가방에 뒤통수를 맞은 신우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를 뒤돌아봤는데 저는 뭘 보냐며 그냥 그 자리에서 신우이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버리며 집 밖으로 내보냈죠. 남편 죽고 나서 어머님 형님이라 부르며 가끔 인사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니까 더 건드리지 마세요. 가뜩이나 사는 게 힘들어 뒤질 것 같은데 나 또 건드렸다가는 그때 진짜 과부된 년한테 손찌검 제대로 당할 줄 알아. 다들. 라면서 내 집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발악을 하니 시어머니는 밑에 층에서 짐 좀 올려줘. 라며 난리를 피우고 있고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저한테 등 떠밀려 쫓겨난다고 죽는 소리를 해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총체적인 난국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로 웬만한 사건 사고들은 다 일도 아니라 느껴질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랑 신우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혼이 다 쏙 빠졌어요. 그러니 그냥 문 닫고 귀를 막아버렸고요. 밖에서 한참 캐리어 끌고 계단을 올라오느라 낑낑거리는 소리를 해대다가 이웃집에서 조용히 하라고 항의하며 나오신 바람에 두 사람은 망신이라며 입을 꾹 다물곤 금세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난리쳐서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오셨으나 저는 신우이의 사과를 기다릴 거고 합관은 여전히 없는 일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신우이의 사과를 받게 해주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네요. 이게 바로 그저께 있었던 일이었고요. 전 그날 후 이제는 시어머니나 형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내 남편 살아있을 적부터 윗사람같이 굴지 않던 사람들인데 그나마 남편 잃고서도
가족 대접을 해주며 가끔 인사를 하고 살려 했더니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누이가 자기 엄마를 저한테 모시라고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내 남편 사망보험을 가지고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이래나 저래나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줄어드는 것이었으니 좋았겠죠. 그러니 저한테 그런 부탁을 뻔뻔하게 했었을 테고요. 하지만 어쩌나요? 전 절대로 시어머니를 바보처럼 꿈쩍 않고 모실 생각이 없는걸요. 나 하나 애들 키우며 사는 것도 힘들어 죽을라는데 어딜 감히 시어머니가 내 집구석에 들어와서는 누울 자리를 뻗으려 하는 건지. 가만히 손 놓고 내 손에 호강받으면서 사는 꼴을 절대로 두고만 보진 않을 겁니다. 그 덕에 시모모실 걱정 한번 하지를 않고서는 자기만 편하게 살려 한 시누이 꼴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고요. 전 절대로 어머님이랑 합가 안 합니다. 시누이의 뻔뻔함 때문이라도 더더욱 두 사람은 호락호락 내 집에 들이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